김정은은 누구인가? 2012년 강성대국 문패달기의 진실. 2015년 12월 김정은은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2년간 군신 처벌을 받고 있던 장성택을 중앙당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후계자 논의를 더 이상 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복귀시킨 것이다. 이후 권력층에서는 후계 논의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조용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세력이 있었다. 바로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이다. 김정은은 권력이란 사생결단으로 싸워 최종적으로 쟁취한 자의 몫이라고 생각한 권력 미치광이다. 2006년 12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면서 김정은은 선군혁명기업의 계승을 명분으로 다음 시대의 권력자가 되리라는 결의를 다졌다. 2007년 4월 김정은은 청정치국을 시작으로 군대 장악에 달라붙었다. 한 달 전 청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된 김정각과 선전부국장 한동군 상장이 김정은의 군대 장악을 주도해 나갔다. 김정은은 2003년부터 보위사령관으로 일해온 김원홍을 불러들여 늘 옆에 끼고 다녔다. 김원홍으로부터 군부의 자질과 성품, 특히 비리를 속속들이 전해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김정은 앞에서 군부는 더 이상 속일 것도 새로 꾸밀 것도 없었다. 김정은이 군사종합대학 특설반 시절 강의에 출연한 인연으로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김명철도 여기에 초대되었다. 아버지 뻘의 김정각과 할아버지 뻘의 한동근 등으로부터 깍듯한 대접을 받으며 김정은은 권력의 힘을 실감하였다. 을의 세대가 바뀔 때 그러하듯 김정각과 김원홍, 김영철 등은 김정은 후계 시대를 잘 열어간다면 다음 시대 권력 중심으로 다가가는데 문제없다고 나름 계산들을 하고 있었다. 김정은 후계 시대를 여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민들에게 김정은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을 입고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14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이업을 이룩한 탁월한 영도만으로도 그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달랐다.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 인민들이 굶어 죽은 비극 앞에서 김정일에 대한 원망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2007년까지 복구되지 못한 파괴된 경제는 김정일의 무능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였다. 경제 파괴와 민생 파탄의 원한이 서린 인민들에게 다음 권력을 그 무능한 김정일의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 어쩌면 근대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더욱이 2007년 이른바 6.15 시대의 절정기로 북남 대화와 교류가 한창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해 10월에 열린 제2차 북남 순회 회담과 거기서 마련된 14선언은 북남 관계의 더 큰 확대 발전을 예상하였다. 북남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면 남쪽의 현대적인 경제 발전과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우리 인민들이 더 많이 알아갈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자연히 민심이 남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발전과 자유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 또한 높아질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파괴와 민생 파탄의 주범인 김정일이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에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민심이 동요를 막고 권력 세습에 대한 불만을 짓누르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남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절실하였다. 대화와 교류에 빗장을 걸지 않고서는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김종각과 김원홍, 김용철을 비롯한 핵심 졸개들은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우선 2008년 북남 사이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 6.15 시대를 대결 시대로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살벌한 대결로 남쪽으로 쏠리는 민심을 잠재우고 긴장을 조성하면 인민들을 통제하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핵무장을 완성해 김정은 시대의 확고한 보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핵무장으로 북과 남의 경제발전 차이로 인한 군사력 차이를 메워가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복구와 생활 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이 향상되면 인민들은 그것을 잃은 김정은을 자연스럽게 지지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런 작업을 2008년 정초부터 시작해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돌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포한 것처럼 2012년 태양절 100돌을 맞으며 김정은 후계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청사진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08년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 처음 밝힌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자이다. 2012년에 가면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이 살게 된다고 떠들므로써 인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 기대감 속에 권력 세습에 대한 반발을 묻어두려는 것이다. 과거에도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 문원덕에 올라선다. 가까운 연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등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 가까운 앞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이 살게 되는 시기를 2012년으로 못 박았으니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지금까지 2012년 강성대국 문패달기의 진실, 당독의 이혜린이었습니다.